네, 돈이 되는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양지수가 보합에서 오르락내리락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고요. 눈치 보기 장세, 일단은 지수 상황 놓고 보면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도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미국도 엄밀히 따지면 어제부터 약간 쉬어가는 장세죠. 어제 시장이었고 오늘 열리긴 하지만 반장만 열리죠. 그리고 약간 모멘텀도 많이 소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물가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을 끝으로 해서 추가로 어떤 굵직한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좀 없다라는 부분들도 증시가 좀 많이 단기적으로 11월 한 달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좀 동시에 쌓여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또 그 다음에 12월 FOMC 이벤트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현재와 비슷한 횡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점은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제 오늘은 좀 특별한 주도주는 딱히 없습니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있지만 약간 반도체라든지 혹은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강했었던 쪽 로봇 이런 섹터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분위기만 다시 좀 상승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만하게 올라간다라면 기존에 강했었던 반도체 그리고 로봇 이런 쪽은 좀 더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주도주의 지위를 이어갈 것이다. 반도체와 로봇을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된 내용이 반도체는 없는데 그러면 반도체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물론 이제 반장이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그저께 주가가 좀 제법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것을 좀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월요일에 HBM 관련된 섹터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조용히 강한 쪽이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면 해성 DS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팹리스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우스 디자인 쪽도 좀 강한 편이에요. 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동안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올라온다라기보다는 강한 종목이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압축하자. 장비보다는 팹리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고 디자인 하우스라 그러면 세 종목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일단은 가온칩스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장했었던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도 에이직랜드도 오늘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신규 상장주라서 언제 또 주가가 한번 꺾이면 크게 꺾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3, 4일 정도 횡보해주고 나서 다시 오늘 강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에이직랜드입니다. 상장한 지 며칠 안 됐고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업종과 무관하게 다 급등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쉬어가니 다른 쪽으로 자금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전히 주도주 반도체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테마 섹터 안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내는 쪽이 송배전, 전력 이런 쪽이라서 이 이슈를 좀 체크해보고자 하는데요. 정부 전맥경화 처방전, 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의 민간 쪽으로 열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한전이 지난 분기 때는 약간 흑자를 일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 치면은 적자 규모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2조인가요? 흑자한 게요?
적자요. 다음 화면에 네.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주세요. 그리고 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꼭 이게 이제 적자도 문제지만 작년 같은 경우 채권 발행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채권 예. 발행도 높은 금리에 좀 발행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기료는 어찌 되었든 뭐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가파르게 올릴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환율도 조금 워낙 강세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 변수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좀 해야 될 부분에서 투자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직접 어떤 그 뭔가 투자를 했을 때 협업을 하는 것보다는 예. 민간 기업이 좀 투자를 했을 때 협업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어떤 뭔가 이 기간 산업을 투자할 때는 지역민이라든지 그쪽하고 어떤 협업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으로 사업을 했었던 부분들을 민간 사업자에 좀 양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인수를 하는 형식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강했었던 쪽은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강세를 띠고 있었어요.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 4개월 흐름을 보면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유일하게 못 올라갔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뭐 계속 그동안에 이어졌던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IRA 이슈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공장 증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력망 자체가 노후화된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수출 데이터로 확인되는 게 있고 또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늘어난 한 5조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도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뭐 변압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력 케이블 쪽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뭐 재롱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 재롱산업은 거의 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광명전기도 한 15%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당장 추격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정책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또 최근에 한국전력이 상승한 것도 일정 사업 부분에 대해서 민간 쪽에 민간 쪽으로 이양할 수 있다는 어떤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확정 내용은 아니고요. 논의되는 내용, 추진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송전선으로 그 임대료를 받고 설비 소유권을 이제 한전에게 이제 넘길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를 민간으로 조금씩 넘겨주는 그런 구도가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발전소 같은 경우는 민간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전이 전기를 사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송전망 건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압기 쪽보다는 전선, 케이블 쪽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그동안 설치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설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케이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슈로만 놓고 보면 수혜가 변압기보다는 기기보다도 전선. 그렇죠. 전선 쪽. 그래서 재룡 전기 아니고 재룡 전기는 변압기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차트가 잘못 나갔는데 재룡 산업. 산업 쪽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주가 측면에서 재료 역할을 하는 쪽.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뭐 맞아요. 이게 이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사업 부분을 좀 민간에 좀 이양할 수 있다. 조금 더 개방할 수 확대 개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빠르게 또 바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첫 급등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의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예. 2, 3일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보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도 그 전에 흐름을 보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전선이 먼저고 변압기가 그다음. 변압기가 먼저 움직여주고 아. 전선이 뒤따라가는 움직임을 예.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아직은 좀 여러 가지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쭉 다 이슈들 정리해 주셨을 때 변압기에 대한 포인트는 수출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변압기를 본다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저는 변압기 쪽은 여전히 우상향 기조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탑픽은요? 뭐 저는 일단은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대역폭대의 변압기를 보시는 거죠. 예, 변압기 투자 의견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받아봤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자율주행. 요즘 자율주행 테마주들의 시세가 괜찮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슈는 더해집니다. 오늘 주목받은 건 테슬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출시. 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고. 네. 그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일단 재료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 이전부터 며칠간 꾸준히 시세를 받아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자율주행 이슈,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섹터가, 그러니까 그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어느 한쪽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좀 파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라면, OLED 쪽을 본다라면, 기존의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PC 쪽에서의 어떤 성장도 중요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전장 쪽에 대해서 OLED 패널이 적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더 좋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OLED 패널이요? 디스플레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근데 자율주행도 보시면 그전에는 예. 뭐 현대차가 뭐 레벨 3를 뭐 EV9 같은 경우에 탑재를 예.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조금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다라면 그렇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온 게 로봇과 연관돼서 맞아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 쪽이 아니라 딜리버리 쪽. 어쨌든 그리고 실내 이동형 로봇이 이제 조금 규제 완화로 예. 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인해서 조금 더 출시가 좀 앞발라진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로봇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맞물리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퓨런티어라든지 스마트 레이어드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좀 파생을 좀 시켜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 흐름도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은 로봇과 연관돼서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2주 이내에 좀 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지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또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적인 내용인가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항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좀 날짜가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워낙 이게 전 트위터 X에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건데 2주 내에 출시될 것 하고 지금 네.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남았어요. 항상 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발언했었던 건 꼭 날짜를 100% 맞추는 경우는 간혹 자주 예. 없기 때문에 뭐
이게 꼭 이제 뭐 1, 2주 안에 무조건 출시된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찌되었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자율주행하면은 테슬라를 떠오르지만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제일 좋다라고 평가되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당히 적게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자율주행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듣고 알기로는 이 기술력만큼은 중국이 상당히 거의 세계 최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해외로 수출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인정을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인정을 받는다라면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은 나오고 있지만 또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꼭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든가 혹은 뭐 핸들을 잡아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레벨 4, 레벨 5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출한다는 부분들, 그럼 또 우리나라 또 그런 부분들에 투자라든지 또 기업들이 계속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오늘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율주행 이 명칭을 그냥 써서 이렇게 그쵸. 풀어서 쓴 건데 단계가 있죠. 아직은 그쵸. 레벨 단계가 3? 네. 아직은 사용자, 운전자가 예의 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발을 어느 정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을 그쵸.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 단계라서 뭐 어쨌든 진일보한 그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그 갈망 같은 것이 투자자의 관점에 쏠려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주목을 받아서 움직이는 테마군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것인가 이제 목석을 가려야 될 텐데 뭐 무관하게 오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갈라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만약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거의 제일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되었고 최근에 상승했다가 이틀 정도 쉬었다가 오늘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공략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던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텔레칩스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텔레칩스가 고점 돌파에 어떤 기대감들 계속 나온다라면 저는 향후에도 좀 주가가 좀 좋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어떤 섹터가 간다고 해서 좀 못 가는 종목도 다시 따라가겠지라고 공략하기보다는 좀 강한 종목,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강한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레벨 3까지는 아닌데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쪽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테슬라 향은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를 말씀드린 게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게 다 테슬라 쪽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혹은 뭐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을 좀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테마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세의 움직임을 봤을 때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두 종목 압축해 주셨습니다. 넥스트 칩과 텔레칩스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분석하는 어떠한 실체 있는 자율주행 테마 소프트웨어 쪽은 현대오토에버 아무래도 현대차 계열이라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하드웨어 쪽은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말씀을 주셨는데 디스플레이나 커버 글라스 하는 쪽 디스플레이 위에 유리 씌우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실체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은 투자 힌트까지 얻었기 때문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행기 탄소 줄이는 28조 원 시장, 이건 뭔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거의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그러니까 석유에다가 그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도입을 했었는데 뭐 반응이 별로 없어서 크게 이 시장이 형성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항공기에도 이걸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팜이든 옥수수든 뭐 사탕수수든 이런 대체 기름을 섞어가지고 예. 기름 연료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비율을 이제 계속해서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것을 거의 이제 의무적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현재는 한 3% 정도 그 함유 그밖에 그럴까요? 예. 혼합 비율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는 한 70%대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솔린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예.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라든지 그렇죠. 환경 관련된 이슈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좀 강하게 도입을 하면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또 만약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쓴 배터리 안에서 원료들을 광물 같은 거 비싼 것들 추출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을 한때 받았었는데 이 재생 항공 연료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막 식용유 막 다 쓰고 그쵸. 다 버리는 식용유로 연료에다 섞어서 쓰는 거. 네.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이런 측면에 재생 항공 연료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것을 바이오 연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이오 들어가서 뭔가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시장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점이고요. 국내에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쪽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크게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GNC 에너지라든지 에코바이오, JC 케미칼 등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JC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오 연료 관련해서 생산을 했었던 기록도 있고 기술도 있고 기록도 있고 또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나머지 기업은 에코바이오라든지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연관성은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JC 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실체가 있는 기업은 JC 케미칼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급에 의존이 높은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정리를 해야겠네요. 뉴스에 의해서 좀 반응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아까 송배전이라든지 이런 차량용 반도체 이런 자율주행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시세가 좀 뻗어나가기보다는 아침에 상승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